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하는 대구 사랑방입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절로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스킨스쿠버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 사랑방에서는 스킨스쿠버 강사 이명욱 씨와 함께 스킨스쿠버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사랑방 시작합니다. 젊을 때 바다가 너무 좋아서 시작됐고 현재는 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육상에서 볼 수 없는 바닷속 세상을 숨을 쉬면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활동. 물이 무서워 도전을 망설이지 말고 아름다운 바닷속으로 지금 뛰어들어 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스킨스쿠버를 가르치고 있는 이명욱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스킨스쿠버에 대해서 좋은 점을 알릴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TV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여름과 잘 맞는 스포츠 손님을 제가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스킨스쿠버 하면 바다에서 물고기도 보고 산호도 보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네. 어떤 스포츠인지 그래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스킨스쿠버라고 하면 레저 스포츠의 일종인데 그 중에 뭐 스킨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고 또 물속에서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착용하고 또 물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사고율도 전혀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행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를 즐기기 위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비용은 또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낮아져서 수영이나 요즘 많이 하는 프리다이빙이라고 아시죠? 이제 그런 것보다도 어려운 물속 탐험도 좀 더 쉽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길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매력적으로 꼽을 수 있는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스킨다이빙과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이 합쳐진 단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스킨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스킨다이빙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기통이 없이 그냥 수경과 숨대롱 있죠? 이렇게 호흡기가 된 숨대롱을 달고 우리가 물 위에서 물속을 바라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스쿠버 다이빙은 거기에 이제 공기통이라는 걸 메고 물 속에 들어가서 좀 더 물고기와 가까이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스킨다이빙과 스노클링은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스노클링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스킨다이빙이랑 똑같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거랑 프리다이빙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엔 좀 어려운 스포츠다, 접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엔 방송뿐만 아니라 동호회들도 많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접하기 쉬워진 스포츠인 것 같아요. 네.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연령대는 지금 최소 연령은 만 8세부터 시작을 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60세, 제가 가르친 분들은 한 65세, 70세까지도 다 가능하시고요. 요즘은 또 체육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 수업에서 이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으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젊은 층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만 8세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어리거나 60세 이상이 되면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괜찮은가요? 많이 어린 경우는 만 8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심이 약간 낮은 부분, 2m 미만권에서 이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물놀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일단 그 관절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저 관절이 안 좋아서 가능합니까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물 속에서 공기통을 이렇게 주워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관절 자체도 무리가 없이 다이빙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령대에 맞게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연령대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스킨스쿠버에 좀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좀 모르겠더라고요. 대구에도 스킨스쿠버를 가르치는 곳들이 많은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는 TV를 보거나 아니면 궁금해서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많은 보시긴 하는데, 사실 저희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스킨스쿠버만 가르치는 전문 센터가 한 10여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마다 특성들이 다 달라요. 뭐 우리가 자동차로 따져도 뭐 기아차, 대우차 뭐 여러 가지 회사별로 브랜드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스쿠버 관련된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시려면 먼저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할 것이냐를 선정을 하고 그 센터에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차를 고르는 것처럼 네네. 네, 스킨스쿠버도 브랜드를 잘 골라서 네. 가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네. 장비가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네. 혹시 다 사서 구비를 한 상태로 해야 할까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장비 부분이 많이 보급화가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 장비를 다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뭐 그 학교에서도 전공 수업을 할 만큼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렌탈 장비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가시면 먼저 자신의 키, 그리고 뭐 몸무게, 신발 사이즈 요 정도만 알려주시면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장비를 저렴하게 렌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저도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하면 될지 잘 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처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네. 어떤 훈련들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먼저 스킨스쿠버를 등록하시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물에 대한 뭐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체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 다음 뭐 수중에서 우리가 이행해야 될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먼저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영장을 가서 깊게는 5m, 얕은 데는 한 1.5m의 물에서 이제 이론에서 배웠던 다이빙 기술들을 이제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득이 강사님이 봤을 때 습득이 완벽하게 됐다면 이제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 이제 바다를 가서 그 배운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이수가 되면 이제 인증증이라고 해서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인증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되니까 네. 이론을 먼저 배우고 습득한 다음 네. 드디어 바다로 나가는 세 가지의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바닷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야기가 안 통하니까 네. 어떤 수신호 같은 걸로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간단한 수신호 같은 게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제일 먼저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제일 처음에 거는 이제 질문과 답변을 네.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라는 사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오케이라고 하면 괜찮습니까? 뭐 괜찮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혹시나 그렇게 물었을 때 저 괜찮지가 않습니다라고 할 때는 아래 위로 흔들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진행이 이제 어떻게 할래? 뭐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표시할 때는 이제 손가락으로 지시를 해주시면 돼요. 뭐 갑시다, 뭐 아래로 갑시다라는 수신호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정지라는 수신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가장 먼저 정지,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는 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수신호만으로도 대화가 될 수 있게끔 네네. 아주 이야기 쉽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지금 오늘 녹화는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다 같은 경우에 푸르른 네. 바닷속에서 바다의 속살을 본다고 할까요? 이런 네. 게 스킨스쿠버의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즐기시지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놀이기구를 많이 타잖아요. 그 놀이기구를 타고 가면 제일 입구 앞에 뭐 키는 몇 센치부터 타세요. 뭐 나이는 몇 살부터 타세요라는 기본적인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도 놀이기구 타는 것만큼 그런 기본 수칙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 강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자신보다는 보다 높은 등급의 다이버들과 함께 수중 관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뭐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같은 경우는 스쿠버 전문 리조트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조트들 중에 가격이 싼 곳보다는 안전 시설이 잘 갖춰진 곳, 그런 곳에서 다이빙을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네. 다이빙을 하면서 늘 항상 궁금했던 게 네. 수산물을 채취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네네. 또 선생님께서는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뭐 스쿠버를 배워서 단 한 번도 이제 뭐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데 뭐 요즘은 또 연안법이라는 게 또 생겨서 수중에서 이제 뭐 수산물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 뭐 너무 많이 막 이렇게 TV에 나올 과할 네. 만큼 가지고 나오다가 혹시라도 뭐 해경이나 이런 부분에 뭐 적발이 된다든지 하면 뭐 많은 벌금이나 또 이제 가지고 있던 장비를 이제 이제 뺏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 가급적이면 이 수산물 채취보다는 그 지역의 경제를 또 도와주기 위해서 좀 저렴하게 사 먹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관광으로 즐기고 그다음에 저렴하게 사 먹는 것이 더욱더 낫겠습니다. 네, 수산물 네. 채취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럼요, 경우가 그럼요. 있을 네,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팟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다, 여기가 정말 좋더라 하는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요즘 뭐 코로나19로 해외를 가지 못한 다이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 상태고 바다를 가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핫한 곳을 뽑자면 지금은 이제 제주도가 현재는 가장 핫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온도 동해안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섬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섬, 범섬, 뭐 문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섬 바로 밑에서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잘 보지 못하는 연산호라든지 각종 뭐 어류 동남아 쪽에서 이제 살던 어류들이 많이 올라와서 해외 못지않은 광경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봐서는 뭐 강원도 지역 보면 요즘은 뭐 몇천톤급 되는 스텔라호라고 해서 그런 수중에 배를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그런 배를 구경도 할 수 있게끔 잠수함 같은 건가요? 일반 우리 그 어선 같은 큰 배인데 그걸 물속에 이제 관광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원도 쪽이나 이제 남해 쪽 같은 경우는 뭐 통영이라든지 뭐 미조리라든지 그쪽에 볼 것도 많고 또 육상 관광도 하기가 좋아서 그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씀하신 스팟들 잘 기억하셔서 스킨스쿠버도 즐기시고 다른 관광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난 건데요. 선생님께서는 몇 미터까지 내려가 보셨나요? 저는 뭐 다른 다이버 분들한테 죄송할 만큼 그렇게 깊이 내려가지는 못했고 제가 지금까지 간 수심은 한 50m 정도를 갔고요. 교육상 이제 갖는 거고 다른 분들은 뭐 도전으로 해서 100m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200m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단하신 분들이 대구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50m 정도 내려가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깊게 내려간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까지 깊게 내려갔을 때 가장 이 물고기는 아니면 이 어류는 정말 신기했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깊이 내려가서 봤는 어류 중에는 그래도 아마 저는 제주에서 본 그 다금바리라는 고기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비싸게도 나오겠지만 그런 다금바리 오종이 제가 34m 정도 거기에서 봤는데 실제로 그런 오종을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게 일을 즐기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시는 내내 미소가 끊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스킨스쿠버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먼저 제가 스킨스쿠버를 시작한 계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제주에서 잠수함에 보면 이제 거기가 한 3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바깥에 창문 밖에 이제 잠수부가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습에 제가 나도 저걸 너무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좀 제가 시작한 거는 한 23살 정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시면서 아, 이때 정말 뿌듯했다 하실 때가 음, 있으시다면요. 뭐 지금 제가 제일 뿌듯했을 때는 뭐 이것저것 많은 과정도 배우고 공부도 뭐 이렇게 도전도 많이 해봤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강사를 하고 또 다이빙 교육기관도 운영을 하지만 그중에 학생분들이 잘 배워서 저한테 아, 저는 정말 이것을 배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후학 양성에도 힘을 쓰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후학 양성이라는 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특수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쪽 관련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영대 이제 특수체육 쪽에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에 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네, 네. 장애인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중 휠체어도 처음 개발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수중 휠체어를 뭐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영상에서 외국에 거기 호주의 영상인데 장애를 가진 여성분이 그걸 휠체어를 타고 너무 즐겁게 다이빙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보니 이렇게 행복하게 물속을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저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하자. 그때 당시 너무 이제 그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도 미흡하고 근데 요즘은 장비가 워낙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조금 더 보완을 시켜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관심은 좀 많이 가져주세요.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저건 뭐지? 라고 해서 많이 물어는 봐주세요. 네, 실제로 이용하신 장애인 분들의 그런 피드백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아니고요. 뭐 지체 장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이해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제가 그 어린이 아이를 한 명 했었는데 그 친구랑 건 1년을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수영장에서. 근데 그 친구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가 스쿠버에 집중해주고 또 이걸 너무 좋아하고 또 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가 물에만 가자고 난리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뿌듯하셨을 네, 것 네,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에피소드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친구랑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수중에서 뭐 기본적인 뭐 수업도 가르쳐주고 뭐 수경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제거해 주는 것도 가르쳐주고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 이제 가르쳐 준 후에 이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랑 같이 이제 조금 더 깊은 물로 가볼래?라고 하니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하나만 당부를 새기고 들어갔거든요. 뭐냐면 호흡기, 입에 물고 있는 호흡기는 절대 빼면 안 돼. 그래서 숨만 쉬면 돼라고 했더니만 이 친구가 갑자기 날 보더니만 호흡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이 친구를 이제 바로 물 위로 올라가서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호흡기를 왜 뺐어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턱이 아파서 호흡기를 뺐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아이를 할 때는 아이의 생각에서 내가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또 다른 공부도 하게 되는 점도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의 시선에서 아이가 뭐가 힘든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스킨스쿠버에서 좀 보급의 메카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 일선에서 계시면서 이런 점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스킨스쿠버 자체가 이제 현대인에게도 일반화된 이제 레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누구나 다 요즘 접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본 시각에서는 수중 재활 수업에서도 지금 이런 스쿠버를 이용을 해서 사실 저도 이제 보건대학교에서 수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물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물 속에서 활동할 때가 더 재미도 집중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활동량도 좀 더 많아지는 걸 보고 이런 부분이 장애인분들도 조금 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러지?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거 하나라도 좀 잘 되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가 조금 바라는 바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즐길 수 네. 있도록 사소한 것 하나부터 우리 정부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네. 맞으신가요? 네네. 네, 이렇게 사소한 거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네. 스킨스쿠버에 대한 사랑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쿠버에 대한 매력이요? 네. 스쿠버에 대한 매력이라면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우주선을 쐈잖아요. 우주에 가면은 무중력의 상태가 되고 뭐 내가 무게를 느끼지 않고 둥둥 떠서 다닐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비용이 들고 또 특별한 사람만 뽑혀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스쿠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무중력의 상태를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스쿠버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우주는 못 가니까 그렇죠. 물속에서 우주를 즐긴다라는 네. 생각으로 네네. 스킨스쿠버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킨스쿠버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뭐 감히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스킨스쿠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동호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레저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 사이에서 가장 좀 불안한 것들이 보면은 이제 안전 수칙이죠. 뭐 기본적으로 2명이서 버디를 해서 꼭 하세요라고 하면 나는 혼자서 이렇게 할 거야. 뭐 그리고 2명이 들어갔는데 헤어져서 1명이 나오는 경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전문적인 센터나 강사가 아닌 분들은 잘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나 가격이 저렴한데 가시는 거는 괜찮지만 가시더라도 그런 안전 수칙만은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스킨스쿠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끝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도 스킨스쿠버를 하고 싶어 하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현재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버보다는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또 어린이들이 이런 스쿠버를 통해서 육지에서 불편함을 수중에서 보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아름다운 물속을 구경하고 또 그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스킨스쿠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